친구가 힘들어하면 심리 상담 한번 받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쉬운데 내가 힘들 때는 왠지 좀 영상의 마지막에 구독자를 위한 책쟁정 이벤트가 있는 거는 안 비밀.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은 우울, 불안으로 힘들어한다고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상담받는 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껄끄러울까? 이렇게 선뜻 상담소에 찾아간다는 거는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 일단 내가 진짜 힘들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헛것이 보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막 팍 하고 공격한다거나 눈에 띄는 딱 봐도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조금 잘 못 자고 조금 예민해지고 쉽게 화가 나고 조금 우울하고 좀 무기력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라서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상담소는 좀 잘 못 찾아가게 돼요. 두 번째는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섭달까? 내가 다 까발려질 것 같고 왠지 잘 못 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책을 제가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저는 사실 상담책은 조금 까다롭게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거의 한 3일 만에 읽은 것 같은데? 잘 읽혀지기도 하지만 되게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책은 고전동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의 주인공 토드에 대해 약간 스피노프처럼 그 주인공이 상담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10회기에 걸쳐서 상담을 하면서 토드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동화 형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주인공이 토드라고 두꺼비거든요? 근데 이 두꺼비한테 나도 모르게 너무 공감이.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 그 이유, 그리고 설명, 상담이 이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동화니까요. 토드라는 두꺼비는 와일드우드 숲 건너에 저택 토드홀에서 혼자 사는 부자 두꺼비입니다. 원래 토드는 할아버지 때부터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 양조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아버지가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토드한테 넘겨준 상태죠. 그런데 토드는 성격이 뭔가를 큰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별로 원하지도 않았어. 이 토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면 바로 사랑에 빠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거를 막 찾아 나서는 굉장히 말괄량이 같은 성격입니다. 한창 마차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친구들을 마차에 다 태워가지고 여행을 갑자기 충동적으로 떠나기도 하고 근사한 자동차에 빠졌을 때는 무턱대고 운전을 하다가 끊임없이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약간 뭐랄까 사고뭉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좀 돈도 많고 스타일리시하고 잘생기고 인기 많고 너그럽다고 자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캐릭터예요. 실상은 충동적이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을 남발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혹은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했고요. 한 번은 토드 홀에 어떤 쪽제비들이 다 와가지고 뭐랄까 강도를 하려고 하다가 토드가 그것을 찾아내고 막 싸우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어요. 총에 맞을 뻔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토드가 이상하게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는데 친구들 안 만나고 집에 혼자 틀어박혀서 정원도 가꾸지 않고 그냥 주방이랑 거실 쪽에만
약간의 생활 공간만 남겨놓고 다 안 치우고 다 지저분하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그런 유령 같은 집에서 혼자 그냥 우울하게 지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 토드를 보고 이 친구가 아무래도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상담소를 데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토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토드가 가진 두 개의 문제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요. 토드가 경험했던 첫 번째 문제는 화를 못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짜증이 나거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부모님들은 나의 감정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혼이 났던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화가 나더라도 잘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설명을 받는 대상이 공감해주지도 않아, 이해해주지도 않아, 수용해주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나의 화를 억누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나 감정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고 배우게 되면, 즉, 내가 엄마 왜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너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불쾌하다, 불편하다 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화가 난다는 기분을 나도 모르게 계속 억압을 시켜요. 결국엔 화를 못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감정이 너무 무뎌져서 그냥 화를 잘 안 내요. 저는 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화를 안 내. 이건 그 사람이 몸에서 사리가 나올 만큼 덕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슬픈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불행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으니 당연히 힘들고 서글펐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 거죠. 제 말이 맞나요? 아마도요. 토드가 훌쩍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흐느껴 울긴 싫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거부하면 사지를 잘라내는 꼴이 되고 말아요. 중요한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불구나 다름없어져요. 상담가와 토드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유년 시간에 많이 배우게 돼요. 특히 부모님과의 이런 상호작용에서 나의 감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다듬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감정을 잘 다스리거나 혹은 잘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화라산처럼 부글부글 끓는 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언젠간 폭발하겠죠. 그게 나를 향했든 혹은 상대를 향했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꾸 잘난 척을 해요. 이렇게 잘난 척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주변에 잘난 척이 만약에 많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피곤해서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로서 그 친구가 왜 잘난 척을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 토드가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인정 욕구가 높아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만 해. 그러면
아,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인정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만약에 잘난 척을 하고 자랑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와! 라고 하면서 인정 욕구를 확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난 척이 결국에는 더 심해지면 허언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텅 빈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토드의 경우에는 유년 시기에 부모님과 할아버지로부터 계속된 무시를 받았고, 뭔가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되게 많이 혼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못마땅해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토드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도 모르게 자꾸 잘난 척을 해. 아니면 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난 척을 해서 좀 꼴 보기 싫다고 해. 왜 그럴까? 라는 것이 궁금하고 혹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최대 장점이 바로 요거예요. 상담가의 역할과 그리고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의 자율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에게 찾아간다, 상담을 받는다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의사처럼 뚝딱뚝딱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담을 받는다는 건 내가 문제가 무엇이 있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가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사람을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보면 내가 이 길을, 이 여행을 떠날 생각이 없으면 나 스스로 나를 도울 생각이 없으면 상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이 오시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말이에요. 저기 선생님,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현재 저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부모님도 잘 모르고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러워요. 제 인생은 엉망진창이라고요. 토드가 쓰라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그는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다. 헤런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휴지를 건네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잠자코 앉아만 있었다. 마침내 그만 울고 진정하라는 뉘앙스로 헤런이 말을 건넸다. 토드씨, 당신은 갈림길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토드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선택을 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네. 자신의 불행을 두고 얼마나 더 다른 사람 탓을 할 것인가. 토드 씨가 선택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드는 문제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미 이해를 했어요. 부모님의 양육 태도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은 뭐냐? 바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엎드려 앉아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 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 스텝. 그럼 나는 이 부모님의 그늘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랍니다. 그냥 비난만 하고 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안 져도 돼서 편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나는 이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면
더 이상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매 순간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상담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상담의 적기가 언제냐고. 저는 상담의 적기가 내가 바뀌고 싶을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상담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상담사가 어거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길을 찾을 수 있게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것 정도가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이 잘 쓰여졌다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상담을 이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다가도 아, 그래요? 라면서 한 발 빼게 되실 수도 있어요. 상담이 끝나면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극에도 좀 더 초연하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즉,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토드가 상담 10회가 마치고 나서 친구들과 파티하는 장면이 이 책의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만찬 중에도 짜증나는 일은 계속 발생해요. 꼰대 아저씨에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뭔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전과 같이 나를 비하하거나 마냥 참지만은 않죠. 나를 둘러싼 삶은 변하지 않아요. 상담이 몇십 회가 거듭된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 불쾌한 자극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 아주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것들을 골라서 제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오늘 리뷰한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막 접어놨어요. 접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책에 나왔던 그 순간순간의 대화나 혹은 상담사가 했던 말, 토드가 울면서 이야기했던 말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이 조금 힘들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냥 권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바로 구독자 책 증정 이벤트가 이번에도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10분에게 책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30일에 당첨자분께 대댓을 달아드립니다. 대댓을 보시고 제 인스타로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대댓을 달았는데 DM을 안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5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안 오면 6일에 다른 분께 책 증정 기회가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단 대댓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왠지 겁이 나서 고민만 하고 있는 분, 자꾸 위축돼서 살기가 힘든 분, 자존감이 낮은 분, 화를 못 내는 분, 자꾸 내 감정을 억압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오늘의 책 서평, 나의 첫 심리 상담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대댓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